저는 홍익대학교 미술자율전공 특별장학생으로 합격한 학생입니다. 제가 면접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었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접장에 들어가니까 면접관 분들이 자기소개나 그런 거 없이 바로 문제를 해설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1번 문제부터 해설했습니다. 우선 1점 투시를 중점으로 했고 중심점 근처에 작은 사람을 그려 중심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나무의 높이가 다른 사물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거리감이 더욱 강조되고 가까이 있는 나무는 크게 멀리 있는 나무일수록 작게 그려서 공간감이 느껴집니다. 하늘도 가까이 있을수록 높은 채도의 하늘색을 쓰고 멀리 있는 사물일수록 색채를 덜어내고 묘사도 적게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땅도 가까이 있을수록 명암 대비가 확실하게 멀리 있는 사물일수록 명암 대비가 적고 흐릿하게 묘사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책가도에 해당하는 평면 회화 작품입니다. 책, 화병 같은 일상적 사물이 그려져 있지만 사물들 간의 윤곽선이 뚜렷하고 비슷한 채도로 그려져 공간 구분이 어렵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또한 명암과 그림자가 배제되어 있어 평면적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가가 사물의 사실적 재현보다는 직선적, 곡선적 요소, 패턴 등 조형적 요소에 집중하기 위해 원근감을 배제한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3번 작품은 동양화 회화 작품으로 산, 폭포, 나무 등의 풍경을 먹만을 주로 활용해 그린 작품입니다. 먹의 농도 조절을 통해 가까이 있는 풍경은 확실한 윤곽선, 뚜렷한 명암 대비가 나타나게 했고 멀리 있는 풍경은 묘사가 거의 되어 있지 않고 흐릿한 실루엣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뒷배경에 생략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동양화의 특징인 여백의 미가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즉 1번 작품은 1점 투시를 중점으로 사용하고 2번 그림은 원근법을 배제했으며 3번 그림은 농도 조절을 위주로 원근감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답변을 들은 후에 이번 작품 설명에서 작가는 조형적 요소만을 강조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 너무 현대인의 관점으로만 바라본 게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 저는 만화를 접한 세대여서 윤곽선 위주로 표현을 하면 사실성보다는 조형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교수님 말을 들어보니 이런 화풍이 주도적이었던 조선시대 화가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그린 그림을 설명해달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때 주제나 의미를 설명하지 말고 원근법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만 설명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린 것은 기아 도형들이 회전하는 놀이기구입니다. 우선 3번에 사용된 농도 조절을 주로 활용을 했는데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 말을 끊으시고 1번에 사용된 선 원근법이 주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요? 3번 작품에 사용된 방법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고 약간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중심부에 회전하는 기아 도형의 농도 조절을 통해 원근감, 회전력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주변 구조물은 1번 그림처럼 선을 활용해 원근을 표현한 게 맞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수님께서 문제에 대칭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왜 대칭적 구조로 그렸나요? 라고 하셔서 원래는 똑바로 서 있는 대칭적 놀이기구 구조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전력과 속도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도를 틀어서 비대칭적 구도로 그린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한 분이 그래도 대칭 아닌가 하면서 약간 혼잣말을 하셔서 조금 불안해지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만화를 좋아하냐고 물어봐서 좋아하고 종종 웹툰을 많이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웹툰을 많이 그려봤냐고 하셔서 가끔 그려보긴 하지만 제가 창작해본 경험은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 거냐고 하셨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영화에서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담아내는 비주얼적인 요소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연출해 본다면 어떻게 연출할 것인지 여쭤보셨는데 저는 일단 구도는 하이앵글로 표현을 하고 저를 공으로 압박감과 긴장감을 표현하기 위해 면접관님들은 삼각형으로 표현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공인데 긴장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라고 하셔서 그냥 공이 아니라 좀 찌그러진 공으로 압박감을 표현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긴장을 강조하나요? 우리가 압박 면접을 하고 있나요? 라고 좀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친절하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긴장을 많이 해서 그렇게 연출을 할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셨는데 영어로 프레스드 볼이라고 할 것 같다. 저를 상징하는 공은 빨간색으로 공을 강조하기 위해 나머지 구조물은 모노톤으로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영어로 지으면 대중성이 없지 않냐고 하셨는데 꼭 대중적이지 않아도 저는 이야기나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아내는 디자인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가적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디자인도 마니아층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만든 작품이 뭔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미활보에 있는 작품은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느끼는
감정을 기하 도형을 활용한 그래픽으로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수능 전날에 너무 긴장이 돼서 긴장감을 해소하려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긴장감, 불안감 등을 담으려고 곡선보다는 뾰족한 다각형을 위주로 날카로운 느낌이 나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그림에 기하 도형 같은 게 있는 거군요 하고 맞장구도 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친구들에게 AI 활용에 대해 물어봤는데 대답이 다 AI를 도구로 잘 활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똑같았다. 혹시 학교에서 따로 교육을 받았냐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봤었는데 다 생각이 비슷해서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창작을 하는 입장에서 예술계에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면접 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거와 다르게 자기소개 같은 걸 어필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래도 면접 질문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을 좀 녹여내려고 노력을 해서 붙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